자, 이번 시간은 조합주의 이론이에요. 조합주의는 주도가 누구다? 국가가 주도할 겁니다. 다원주의, 엘리트론 이런 게 대한 반대 명제예요. 엘리트론은 소수가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다원주의는 사회 다수가 지배한다는 건데 국가가 수동적이죠. 엘리트론도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배 엘리트가 주도하는 거잖아. 근데 60년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미국 정부가 커요. 그리고 사회가 균형인 것도 아니고요. 이러니까 기존의 집단 대표 체제로는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단 말이에요. 갈등도 심하고요. 이러니까 누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요. 대신에 모든 집단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단을 범주별로 묶어요.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경영자는 경영자끼리,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묶은 다음에 지네끼리 서열을 정하겠죠. 노조 봐봐. 개별 노조도 있고 단위 노조도 있고 민노총이나 한노총도 있잖아요. 서열을 정한 다음에 이 민노총의 대장과 한노총의 대장을 정부가 참여시키는 거 조합으로. 또 경영자도 마찬가지. 경영자협회 대장을 참여시키고 소비자 대장을 참여시킨 다음에 서로 합의하게 만들고 여기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지? 이 정책은 요 집단으로 내려가면은 이 대장이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수용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코퍼라티즘 조합주의 이론이에요. 조합에 대한 견해는 되게 많지만 우리가 보는 조합은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주로 사회조합주의야. 반면에 전체주의나 개도국 같은 거는 이런 집단이 없으니까 아예 국가가 집단을 만들어서 내려버려요. 국가가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아예 집단을 서열화시켜서 만든 다음에 국가가 위에서 만들어 내려버리면 국가조합주의. 그게 아니라 사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런 집단들을 국가가 수용해가지고 대표자들만 참여시켜서 합의하게 만드는 건 사회조합주의예요. 사회조합주의. 어쨌든 조합주의 키워드는 국가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사회에 대한 지도적, 개입적 역할을 강조한다. 맞는 말이에요. 더 이상 다원주의가 안 되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조합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코퍼라티즘 해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조합주의 하면 정부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공익보다 집단의 요구에 주장이 공고간다. 이건 다원주의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익을 위해서 공공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집단을 서열화시키고 서로 협의하게 만드는 게 바로 조합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공익을 강조하고 국가 그 자체의 이익을 강조한다. 그렇지? 자, 조합주의 이론은 정책 과정에서 국가 역할이 틀렸죠.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포괄적이지. 제한적인 게 아니고요. 적극적이라는 게 능동적으로 집단을 서로 합의하게 만들고 합의가 안 되면 국가가 막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틀렸죠. 소극적이다, 제한적이다 역시 다원주의야. 그래서 조합주의 나왔을 때 엘리트론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왜? 조합주의도 엘리트 성격이 강하니까. 얘가 비교되는 게 아니라 다원주의와 비교돼요. 왜 미국이란 다원주의 국가에 조합이 들어왔는가를 생각해봐. 더 이상 다원주의적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국가 중심의 조합이 들어왔겠죠. 케인즈 경제학의 정착 버전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렇지? 더 이상 시장이 균형이 안 되니까 보이는 손이 들어와서 개입을 했잖아. 마찬가지야. 사회가 더 이상 균형이 안 돼. 서로 타협과 합의가 안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국가가 능동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타협과 합의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국가라는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14번입니다. 조합주의는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국가 이익이나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주도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됐지? 중재도 강한 거지만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주도한다는 거야.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조합주의에서 입사는 상호 경쟁,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집단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 서로 경쟁하다 보면 균형이 된다는 게 다원주의야. 갈등과 경쟁 속에서 균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노조와 경영자가 협력합시다. 노조와 경영자, 소비자 협력합시다. 그치? 대신에 우린 노조의 독점권, 너는 경영의 독점권, 너는 소비자의 독점 대표권을 갖는 거야. 이런 대표권을 갖는 조건으로 국가 협조하고 상호 협력하는 조건으로 이런 대표권을 부여받아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경쟁보다는 국가 협조함으로써 특정 영역이라는 게 그치? 노조는 노동에, 그 다음에 경영은 경영에 이런 요구를 투입하고자 한다는 거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틀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76번입니다. 이건 틀렸죠. 국가조합주의는 개도국이나 전체주의야. 파시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의회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 새로운 신사회 협약으로 들어온 건 국가조합주의가 아니라 사회조합주의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 그냥 전체주의 시험이 안 나오겠죠.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안 나올 거니까 개도국은 되게 국가가 능동적으로 집단 형성해 갔던 국가조합주의에 가깝고요. 반면에 민주주의가 발달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사회에 있는 이런 집단들을 서로 협의하게 만드는 사회조합주의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국가조합주의가 아니라 사회조합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국가조합주의 틀렸죠. 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 집단들이 스스로 결성하고 능동적 참여 보장하는 건 국가조합주의가 아니라 사회조합주의라니까.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리는 거야, 하향적으로. 얘는 그게 아니라 사회에 이미 이런 집단들이 있어. 국가가 참여시켜 준 거예요. 그치? 국가 힘이 센 건 마찬가지. 다원주의에 비해서 사회조합주의가 국가 능동적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가 이런 조합 자체를 결성한 건 아니야. 이미 결성돼 있었던 거야. 다만 그것을 대표로 참여시켜 준 것뿐이야. 국가한테 협조하는 조건으로요. 이건 사회조합주의고, 반면에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리는 겁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 참여를 보장하는 건 국가조합주의가 아니라 보다 사회조합주의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신조합주의가 사회조합주의예요. 보다시피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 조직이 국가 정부와 밀접한 동맹관계 형성해 가면서 경제 산업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기 누구 껴야 돼? 노조도 들어와야 돼요. 소비자도 들어와야 되고, 국가하고 기업밖에 안 들어왔지만 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만 들어간다면 노조가 반발할 거 아닙니까? 노조도 들어가서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게 신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예요. 얘가 들어온 이유가 우리가 노사정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요. 그때부터 조합주의 이론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사회조합주의거든요. 이미 존재하는 민노총, 한노총, 이 민노총 안에 산하노총들이 있잖아요. 민노총의 대장이 결정해버리면 산하노총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계적이라고 그래요. 서열적이 위계적이고, 대신에 노조에 대한 노동에 대한 독점권을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부여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총이 있죠. 경영자 총협회가 있는데 걔는 기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거야. 그래서 경총대장이 합의해버리면 여기에 산하 이제 그 업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있는데 민노총과 한노총이 노동자를 다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얘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보다는 오히려 네트워크 이론, 분야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 더 다원화되었죠. 이게 이제 주도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조합주의와 네트워크 이론을 본다면 조합주의가 좀 더 국가 중심적이라면 네트워크가 좀 더 사회 중심적이죠. 물론 네트워크 안에도 국가 중심적인 게 있고 사회 중심적인 게 있지만 조합주의와 비교한다면 네트워크 더 다원적이에요. 그치? 분야별로 다 다를 거니까. 소수의 특정 애들이 노조 몇 개, 경영자 몇 개, 소비자 몇 개가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전부 다 다를 거니까 네트워크 이론이 훨씬 더 다원적이에요.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주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로이 이론이 나옵니다. 이건 로이 이론 다시 돌아가서 다원주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한 이론이에요. 세상에 무조건 다원주의 아니면 엘리트주의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문제별로 어떤 건 다원적이고 어떤 건 엘리트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정책 유형론이 나와요. 규제다, 배분이다, 재분배다. 그래, 규제가 좀 더 다원적이고 재분배가 좀 더 엘리트적이고 그 다음에 배분은 중간적이에요. 소수가 지배하지만 되게 많으니까. 소수가 지배하는 게 엘리트면 되게 많으니까 다원주의. 일명 하위 정부가 만들어져요. 그치? 이게 이제 배분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원이다, 엘리트다. 이런 사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따라서 다원일 수도 있고 엘리트도 있다. 이런 이론이 바로 유형론입니다. 로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